이렇게 사람들의 심리에, 그죠?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느끼는 불황에 대한 공포 또는 미래에 대한 경기 전망이 장단기 금리 차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오신호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고는 있는데 아직 목소리가 정상 컨디션 아니어서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코로나 격리 중에 유튜브 댓글 달다가 또 질문이 들어온 거 답을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됐는데 이제 불황인가요? 이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2018년에 진짜 많이 받았는데 거의 4년이 다 돼서 다시 이 질문이 나오는 거 보면 역시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10년 금리 빼기 2년 금리가 되겠는데요. 저게 또 마이너스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걸 그림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다음에 저 그림에서 보면 음영,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불황인데요.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가고 불황이 온 적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된다면 불황 오는 거 아니냐? 충분히 공포를 느낄 만하다. 그럼 그때는 뭘 사야 되냐? 당연히 채권이죠, 그죠? 근데 일단 결론을 아직 내리기는 성급하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될 때 왜 불황이 오느냐? 이거에 대한 가장 원천적인 또는 가장 일반적인 답은 이겁니다. 은행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림 볼까요? 파란 선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빨간 선은 미국 은행주들의 주식시장 대비 상대 강도인데,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 간 다음부터 은행주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나요? 예, 2005년, 6년부터 그렇죠. 또 2019년에도 역시 은행주 주가 한번 크게 밀리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요.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를 빼는데 단기 금리는 예금 금리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것은 예금 금리가 인상됐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 예금 금리는 많이 줘서 그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예금 금리가 쫙쫙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더 많이 해야 될 정도로 은행 예금 금리가 쫙쫙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돈 벌 때가 맞냐 이거죠. 결국 은행들이 예금 금리가 인상되다 보면 견디지 못하고 적자도 나거나 혹은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나빠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이 장단기 금리라는 게 결국은 단기 금리, 2년 만기 국고 금리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느냐 마냐에 따라 달려있는 금리인데,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10년 만기 국고 금리는 시장의 참가자들이 느끼는 경기에 대한 판단이죠. 근데 저 그림에서 제가 검정색 박스를 쳐놨는데 저기 보시면 빨간 선이 막 올라오는데 파란 선이 안 올라요. 안 오르거나 옆으로 기죠. 이게 뭘 뜻하냐면 이렇게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곧 불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불황이 올 때 제일 좋은 자산이 채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난 이 금리만 받으면 돼야 라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불황이잖아요. 결국 빨간 선, 정책금리와 연동되는 단기금리가 쫙 올라올 때, 파란 선, 장기금리가 못 오르거나 역전되는 시기가 올 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불황은 아니죠. 근데 저게 빨간 선이 쫙쫙 올라가는 가운데 파란 선이 못 오르거나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황 걱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에, 그죠?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느끼는 불황에 대한 공포 또는 미래에 대한 경기 전망이 장단기 금리 차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오신호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하나 더 보완할 지표를 드리자면 빨간 선, 신규 주택 착공을 추천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파란 선,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빨간 선, 주택 경기마저 얼어붙게 되면 그때는 속절없이 불황이 온다. 언제? 1980년, 1990년, 2008년 이럴 때는 심각한 불황이 왔어요. 자,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은행들이 대출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 왔을 때 주택시장이 살아있다면 불황이 오더라도 그 불황은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 언제? 2000년 정보통신거품 붕괴 때 보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기록한 적 없죠. 또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도 보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택 경기가 바로 좋아지니까 금방 불황이 끝났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불황이다. 단언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거나 역전되는 건 분명히 미래 경기 전망이 악화된 면은 있습니다만
오신호도 좀 많더라.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뉴 하우징 스타트 통계도 함께 보시면 좋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직 미국 부동산 시장 살아있더라. 그리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금리도 상승하고 있어서 불황을 논할 때는 아니다. 그런데 위기 징후가 오면 다시 유튜브에서 방송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